차기 대선의 이제 기본적인 성격과 구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정권 재창출인지 정권 교체인지 초반에는 그 정권 교체론이 좀 그 여론조사에서도 앞서는 거 했는데 최근은 격차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MBC가 새해를 맞이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7.5%,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3.5%였습니다. 뭐 다른 조사들도 살펴보면 비슷한 경향인데요. 아직까지 그 정권 교체론이 여론조사에서 약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이 그 내세우는 정권 재창출론은 어떤 것인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먼저 홍명한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뭐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한다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정권 재창출 왜 필요한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5년마다 정권은 바뀌는 거죠. 정권은 바뀌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큰 어떤 흐름이라면은 이제 민주와 이제 평화를 주로 내세우는 이러한 어떤 어떤 민주당이라는 한 세력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뭐 50여 년 이상 쭉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였던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우리 정치 세력이 있는데 저희들 이제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 문재인 이러한 어떤 정책들을 이제 크게 이제 계승하면서 물론 그대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또 바꿀 거는 바꿔야겠죠. 바꾸는 거는 이제 바꾸어 나가면서 큰 흐름에 어떤 흐름을 계승해 나가는 어떤 민주정부를 수립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이 우리 정권 어떻게 보면 재창출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민주와 평화로 말씀하시고 야당을 이제 보수라는 단어로 서 이제 한쪽은 그냥 이렇게 내용을 넣고 한쪽 내용을 안 넣으셨어요. 그래서 좀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 재창출, 뭐 사실 그러니까 비평하는 말이 돼서 좀 미안한 말이 되는데 그 민주평화의 어떤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한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좀 보수 진영에서 아니면 야권 진영에서 민주와 평화를 부인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그리고 또 국민을 어떻게 더 잘 살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의 차이인데 과연 지금 이 정부가 재창출을 지금의 민주인 정부의 리더십을 계속 연장하겠다라는 게 만일에 정권 재창출론의 기저라 그러면 그거는 정말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차라리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던 간에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국민적인 공감을 받을지 않을까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동연 박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40% 넘잖아요. 그 정권 재창출,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이렇게 여론이 이제 여러 가지 경합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수를 지지하지 못하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못하는 분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자니 국민의힘이 좀 비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 신인을 앉혀서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바지사장 흡사, 죄송한 말씀입니다. 바지사장 앉혀놓고 자기들이 권력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고 민주당이 표를 줄였더니 실력이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부동산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누가 돼야 되냐라는 고민할 때 이런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실력이 좋았으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많은 지지율을 얻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정권을 주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걸 다시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아주 미미한 균형의 추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권 재창출 동의하겠죠. 국민의힘 동의하시는 분들은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고 동의하지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분들은 그 당이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삶 또는 국가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누가 어느 정당이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예를 들면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지지율 격차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난 4년간의 평가를 이번 대선에 하는 게 정권 교체가 되든 재창출이 되든 해야 됩니다. 저는 단적인 예로 2020년도에 이해찬 그 당시 당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년 동안 정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오만방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7 재보궐선거에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서울, 부산 민주당 참패했죠.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들이 있어서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 기억에 나는 게 없습니다. 뭐 대북 정책 나름대로 초창기에 뭐 반짝 이슈가 됐지만 지금 흐지부지 돼 있죠. 지금 국가 부채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국가 부채가 6,600조였습니다. 660조죠. 근데 지금은 64%가 늘어난 올해 부채가 1,070조가 넘어갑니다. 부동산 경기 어렵죠.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말하는 정권 재창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최근에 송영길 당대표라든지 뭐 조응천 의원, 아까 우리 현덕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들이 정권 재창출해서 뭔가 안 먹히니까 이제는 정권 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현 정부의 실정이고 민주당의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 정권 교체 아니라 시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두 정당이 싸우는 걸 보니 이해 가지고 되겠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두 정당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을 보면은 이제 뭐 용어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체 여론이 압도적이었죠. 그거는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깔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교체의 주자인 후보의 어떤 자질 문제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좁혀진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대세에 있어서 그러면 현 정부가 대통령 잔임제라는 제도 때문에 연임을 못하니까 그 정치적인 후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정권을 계속 담임하게 하자라는 게 과연 국민들의 여론이냐. 저는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개념에서는 이제 정권이 연장이냐 이런 측면이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시기든 5년마다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차기는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우리는 후보는 선출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잘한 부분은 개선하고 그다음에 일부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개혁을 해나가겠다 이런 거고 이거에 대해서 강론적인 정책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나름대로 그에 맞는 정책과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또는 후보가 제대로 된 후보를 선출했는지 이걸 판단을 국민들이 이제 내리는 거죠. 이제 앞으로 60일 후에 아마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논리와 어떤 그 전개들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국 의원님 뭐 또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나눠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뭐 다 뭐 한꺼번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권 교체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뭐 설명해 주시고. 뭐 정권 교체든 정권 재창출이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교체론이 계속 대두돼 왔고 지금 뭐 정권 유지 관련해서 지금 한 40여 프로의 그 여론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취임했을 때 당선했던 그 프로테이지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권 교체든 정권 재창출이든 아까 우리 김동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물론 정책 중요합니다. 근데 흐름은 이번만큼은 바꿔야 되겠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렇게 정권의 이제 주기를 보면 뭐 아주 멀리 갈 거 없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죠. 그 당시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부가 너무 못했으니까 새로운 정부로 교체해야 되겠느냐. 그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회창 후보라는 또 걸출한 또 야권의 후보가 있었습니다만은 또 노무현 후보라는 또 스타가 탄생하면서 대통령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죠. 근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정권 말기에 가서는 상당히 비판을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이게 뭐만 되면 이게 다 모두 노무현 탓이다 하는 얘기가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릴 정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가 교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가 되고,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실수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까지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 결과적으로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사태 속에서 탄핵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4년 평가,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평가를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 정부의 정책이나 지속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아닌가. 지금의 여론조사에 수치했던 것이 아니라 기반에 있어서는 바꿔야 된다는 건 국민의 어떤 기대가 있는데 문제는 바꿀 바란다 해서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후보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니까 과연 그 후보가 바꿔낼 만한 힘이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40%가 넘느냐. 이게 국민의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시대가 퇴보했어요. 이걸 우리 정치사의 퇴행입니다. 그 퇴행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결국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다시 정권을 잡는 거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실수를 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끔찍하다는 끔찍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게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거의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니까 표현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있다는 건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받는 국민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실정을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시대를 퇴겠다, 역사를 퇴보시킨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고 한다면 이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금 지지율보다 3분의 1로 떨어졌어야 돼요. 전직 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그분들이 정치적인 그리고 법적인 지금 어떤 그 평가를 받고 처벌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정도로 마무리된 과거의 일은 흘려보냅니다. 문제는 기대에 부응했냐는 거죠. 과거의 어떤 잘잘못을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게 선거가 아니라 기대에 부응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건데 그런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고 그게 어쩌면 이 선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정치라는 게 어떻게나 견제와 균형 이 속에서 서로 이제 새가 좌우의 날개로 같이 날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수와 어떤 이 진보 양축으로 해서 지금 양당 체제로 지금 운영되는 구조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60일 후에 이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받으려면은 양당이 과연 제대로 온 후보를 내느냐, 그다음 제대로 온 정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심판해 줍시다라고 상품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과거 우리 김동연 박사님 얘기했듯이 과거로 되돌아가기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지금 선출을 했고 나름대로 좀 공격도 많이 정치적으로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서로가 검증이 과정이고 이 검증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받을 건데 저희는 뭐 이대로 가면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